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도 이러한 거에 발맞춰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에는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DB형이랑 DC형의 좀 특징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 어떤 게 좀 더 적합한지 알아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시고자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른바 DB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될 급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 제도를 의미하면 되는데요. 평균 임금의 계속 근로 연수를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수준이 됩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의 연간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이제 납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납입된 이 적립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운용 수익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받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상황별로 좀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가 있을까요? 일단 DB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랑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제도는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길어지고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DC형에 비해서 DB형이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더 가중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는 대기업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년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하면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B형보다는 부담이 좀 적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좀 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입된 돈만 보면은 DC보다 DB형이 좀 더 크다고 보여져가지고 근로자 입장에서 DB형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단순히 금액만을 가지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반대로 이런 적립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퇴직연금 제도 이거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일단 DB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반면에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있거나 이렇게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DB형을 선택한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DB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주택 구입 같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이 퇴직연금 자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요새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쨌든 동의를 받아가지고 DC형이든 DB형이든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제도 변경도 이제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DB형의 경우에는 DC형으로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 같은 경우에는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DC형을 종료하고 DB형을 새롭게 기산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회사에서 DB랑 DC형을 둘 다 도입을 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옵션이 있을 때에도 근로자가 변환하는 게 좀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규약에서 제도 간의 변경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합리적인 그런 변경 횟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가면서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